재건축 부담금 추진을 보게 되면은 얘네가 야 5,500만 원씩 내 하니까 뭔 소리 안 낼 거야 라고 해가지고 행정법원에다가 취소소송을 냈는데 기각이 났어요. 지금 보니까 최소 1억 6천 정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최고는 8억 4천까지 나왔답니다. 이게 지금 안녕하세요. 이승훈 소장입니다. 자, 오늘은요, 지난 금요일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에 대해서 합헌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합헌 결정이 나서 27일날 국토교통부가 공문 자료를 발송을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게 되면은 그 전에 한람연립 재건축조합이 그 서울행정법원을 거쳐 헌법제한소의 위헌 다투는 헌법소원 청구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5년이 넘은 얘기입니다. 그거에 대한 최종 답변이 나왔는데 결론은 합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합헌 결정 나게 되면은 서울고법으로 다시 그 최종 판결문을 받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용산구가 징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되기 때문에 이제 돈 내라 이렇게 절차가 되는 거죠. 이 비용 같은 것들은 임대주택 건설 관리나 임차인 주거 안정 중으로 쓰이기 때문에 국토교통부는 주택시장 안정과 사회적 형편을 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는 과연 뭐냐? 일단은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건 첫 번째, 재건축입니다. 그러니까 리모델링이라든가 재개발이라든가 이런 거는 포함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초과이득 환수제도는 오직 재건축에만 적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헷갈리는 건 재개발은 빌라 부시는 거고 재건축은 아파트 부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단독주택 부시고 짓는 사업은 전부 다 재개발로 알고 있는데 단독주택 부시고 짓는 사업 중에 재건축 사업도 많죠.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도 당연히 재건축이니까 초과이익 환수 제도의 대상이 됩니다. 일단 그거를 참고하시고 납부금자 누구냐? 조합원 개개인이죠. 조합원한테 주는 거니까 조합원 개개인이 내야 된다는 얘기고요. 이거 이제 산정 방식입니다. 어떻게 되냐? 종료 시점 주택 가격. 종료 시점이라는 것은 이제 준공일을 얘기하는 거고요. 준공일 때 개시 시점 주택 가격. 개시 시점이라는 것은 언제 얘기하냐면 요거 이제 조금 잠깐 틀리게 설명하는 유튜버 분들 좀 있던데 그 조합 설립 인가일이 아니고요. 이거는 그 추진위원회 설립일입니다. 추진위원회 설립 인가일이 되겠죠? 추진위원회 인가일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준공일 때 가격에서 추진위 때 가격을 빼고 그 다음에 그동안에 올랐었던 정상주택 가격 상승분도 빼고 공사비 등도 빼고 남은 순수한 차익에다가 이제 부가율을 곱하게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또 한 가지 알아두실 거는 개시 시점 주택 가격에 대해서 이제 조건이 하나 달리는데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05년도에 사업을 시작했어요. 근데 한 20년쯤 끝났어. 그럼 15년이라는 엄청난 기간 동안에 계속 초과이득 환수를 거둘 거냐? 좀 과하다 해서 만약에 이렇게 사업이 길어지는 경우에는 완공된 날 기준으로 10년을 역산해서 역산된 날부터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20년이 끝난 사업은 2011년서부터 20년까지의 10년 동안의 기간 동안만 수익을 거기에 대한 차익만 거기에 대한 그 초과 이득만 가져가겠다는 얘기가 됩니다. 최대가 10년이다. 그 부분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정상주택 가격 상승분을 빼준다고 했는데 그거는 뭐냐? 이거는 정기예금 이자율과 그 다음에 그 주변 시군구 평균주택 가격 상승률 중 높은 금액 뭐가 높겠습니까? 보나마나 이거겠죠. 주택가격 상승분 그러니까 우리 아파트 재건축 아파트 말고 우리 주변에서 평균적으로 재건축 안 해도 아파트가 오르잖아요. 그거 올라간 부분들은 빼준다라는 겁니다. 이게 좀 중요한 건데 이거에 대한 설명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착각하는 게 뭐냐면 10억짜리 아파트가 공사비 5억 들여서 20억이 됐다. 그러면 10억에다 5억, 15억 들었는데 20억 됐으니까 5억의 차익이 생겼네? 그래서 5억에 대해서 부과되니까 한 2억 5천 내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10억짜리가 5억 공사비 들여서 20억은 됐어요. 그죠? 그런데 옆에 있었던 10억짜리 아파트, 우리 거 말고 10억짜리 아파트, 그건 재건축이 진행이 안 됐어. 근데 걔도 정상적으로 어느 정도 올랐을 거 아니에요? 그게 예를 들어 10억짜리가 13억이 됐다. 라고 하게 되면 정상가격 상승분은 3억이 되겠죠. 그러면 10억에다가 5억 공사비, 정상가격 상승분 3억, 18억 정도가 원가가 되는 거고 20억이 되었으니까 2억에 대한 차익을 이제 그 그 초과이득 환수 제도로서 부과를 하는 겁니다. 그럼 2억에 대해서 부과해봤자
6,500만 원 정도 나오는 겁니다. 2억 5천억은 저는 짠판이죠. 그래서 그렇게 달라진다라는 것. 그래서 결국은 이 정상주택 가격 상승분이라는 게 있구나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결국 뭐냐면 여러분이 계산했던 것보다 여러분이 상상했던 것보다는 훨씬 적게 생각보다 적게 제초한 금액이 나온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개발 비용은 당연히 이제 공사비를 얘기하는 거고요. 종료 시점 주택가액은 놀랍게도 조합원 분양가격이나 일반 분양가격입니다. 아까 시작할 때는 뭐였나요? 공시주택 가격이었잖아요. 근데 이거 맞고 끝날 때는 분양가격으로 합니다. 예. 실제로 법률적으로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이제 그 다시 평가를 해가지고 시세 평가를 해가지고 가격을 산정하게 되는 건데 어쨌든 초기에는 뭡니까? 공시가격으로 하고 그죠? 초기엔 공시가격으로 하고 나중에 시세로 반영하다 보니까 차익이 더 커져 버리는 거죠. 이게 뭐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가율을 보게 되면 3천만 원까지는 낼 거 없어요. 낼 거 없는데 3천이 넘어가면서부터 조금씩 올라갑니다. 그래서 5천만 원 수익 나게 되게 되면 10%를 냅니다. 그러면 3천에서 5천까지니까 2천만 원에 대해서 10%니까 얼마요? 200만 원 내는 거죠. 이런 것까지는 부담이 없는데 7천만 원 내게 되면 2천만 원에 20%니까 400을 내는 거죠. 그럼 400에다가 200 더해서 얘는 600을 총 내는 거고요. 그죠? 그런 식으로 쭉쭉쭉 올라가서 1억 1000이 넘어가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초과 금액의 반을 뺏어가는 구조가 됩니다. 1억 1000까지는 얼마다? 2천만 원만 납부를 하는 거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지금 소를 제기했었던 한남연립 재건축 부담금 추진을 보게 되면은 얘네가 야 5,500만 원씩 내 하니까 뭔 소리 안 낼 거야 라고 해가지고 행정법원에다가 취소소송을 냈는데 기각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야 그럼 안 되겠다. 헌법소원하자. 그래서 헌재에다가 직접 청구를 합니다. 그게 여태까지 쭉 온 다음에 최종적인 합헌 결정이 난 거예요. 그래서 합헌 결정에 대한 주요 내용을 보게 되면은 뭐 볼 것도 없겠지만 뭐 명확하다. 미분양되어 종료시점 조합이 현물로 소유한 경우 공시지가로 산정되며 실제 분양가로 산정되며 뭐 규정상 틀릴 게 없다. 정확하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정상지가 상승분이나 개발이익을 빼기 때문에 어떤 재산권 침해도 아니다라고 보는 거고요. 재개발은 공익성이 있지만 얘는 사익성이니까 뭐 차별을 정당하다. 뭐 이런 내용을 합니다. 뭐 이거 중요한 건 아니고 여하튼 이런 내용을 하다 보니까 이제 부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궁금하신 분들은 요거 이렇게 내용 길지 않으니까 뽑아서 보시면 되는데 부가 개시 시점은 재건축 사업을 위해 최초로 구성된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죠. 추진위원회. 요거를 조합 설립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다시 한번 짚어드리고 싶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아까 한남 그 연립이 어디냐면요 여기입니다. 지도상 보게 되면은 용산 그 한남대교를 쭉 건너와서 쭉 올라가면 오른쪽에 한남대교 왼쪽에 뉴타운을 지나서 파라곤 아파트라고 있어요. 여기가 이제 작은 아파트입니다. 42세대짜리 아파트인데 요게 이제 소를 제기했었던 그런 아파트죠. 그래서 얘네들의 이제 금액을 보다 보니까 이게 지금 한남 파라곤 아파트인데 2012년 당시 2012년을 보니까 116 전용 116짜리는 8억 5천 그죠? 그 다음에 전용 82제곱 한 30평형 되는 건데 그때는 5억 6,500에서 5억 8천 정도가 됐었어요. 그래서 얘네한테 5,500만 원이 부과됐다라는 것은 역산해서 계산해 보게 되면 1억 8천 정도씩의 수익이 났다라고 이제 계산이 되는 겁니다. 1억 8천 정도. 그래서 얘네들 이제 뭐 지금까지 안 냈지만 뭐 어쩔 수 없어요. 제가 볼 때는 내지 않으면 뭐 답이 없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기사를 하나 보니까 요렇게 보입니다. 자 보시게 되면 제가 아까 찾아봤었던 그거죠. 2012년도 이 한남연립의 이 매매가는 82가 5억 6천에서 5억 8천 116이 8억 5천 요거를 이제 대략 기준을 삼았을 거고 재건축 초과이득 분담금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분담금에 대해서 이거 18년도 한 4월달 5월달쯤 봄쯤에 이제 정부가 하나 시뮬레이션 했던 결과를 발표한 거예요. 그래서 서울의 강남 4구 15곳을 했더니 한 4억 4천 평균적으로 4억 4천 나오고 전체를 다 했더니 한 3억 6천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강남이 조금 더 나오긴 사실이죠. 근데 지금 보니까 최소 1억 6천 정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최고는 8억 4천까지 나왔답니다. 이게 지금 초과 이익에 대한 부담금이잖아요. 차익이 아니라 부담금이 8억 4천이면은 수익이 얼마가 나야 되냐면은 수익이 제가 계산해 보니까 17억 5천만 원 정도 나야 됩니다. 아까 계산했던 것처럼 자 한번 계산기로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계산기 자 계산기로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지금 8억 4천의 수익이 날라면 17억 5천만 원에서 아까 1억 1천까지는 2천만 원이라 그랬잖아요. 1억 1천을 제외해주고 여기에 50%입니다. 그러니까 나누기 2를 해볼게요.
16억 4천에서 나누기 2 하니까 8억 2천 되고 1억 1천까지는 2천만 원이니까 이렇게 해야 8억 4천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17억 5천만 원의 수익이 난다고 계산한 겁니다. 저는 이게 도대체가 어떻게 이만큼의 차익을 날 거라고 계산했는지 모르겠어요. 예, 정부가 이제 금액을 대략적으로 본인들이 이제 숫자를 넣은 건데, 자, 보세요. 그럼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아파트가 있다고 해보죠. 10억짜리 아파트. 여기서 공사비가 뭐 한 5억 들었다. 그러면은 이제 15억짜리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17억 5천 정도가 차익이라고 하면 17억 5천을 더합니다. 그럼 얼마가 되는 거죠? 이게 32억 5천짜리 아파트가 돼야지만 이게 8억 4천의 분담금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일단 이것도 굉장히 놀라운 금액이긴 한데 10억짜리 아파트가 공사했다고 32억 5천 되는 케이스도 굉장히 드물죠. 아무리 바뀌었다고 해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뭐 10년 정도 걸린 사업이라고 쳐보죠. 보통 대부분 최소 10년은 걸리니까. 그럼 10년 동안 주변의 집값이 하나도 안 올라야지만 이 정도 차익인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정상주택 가격 상승분은 또 제해준다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 분명히 이 정도면 강남일 텐데 강남이 10년 동안 뭐 연간 1억 안 오르겠습니까? 그럼 10억 정도 올랐다고 가정해보죠. 그럼 옆에 나와 똑같았던 10억짜리 아파트가 있는데 얘는 재건축을 진행을 안 했어요. 근데 얘는 지금 20억은 돼 있어. 그죠? 그러면은 10억에다가 10억 정도가 정상주택 가격 상승분, 10억은 기존의 초기의 가격, 개시 시점 가격, 그 다음에 공사비, 그죠? 요거를 다 더한 거를 빼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5억을 빼주고 이거보다도 17억 5천이 더 차익이 나야지만 이 금액이 나오는 거잖아. 그럼 결국 얼마입니까? 42억 5천이 되는 거예요. 42억 5천. 이해되시죠? 10억짜리 아파트가 42억 5천짜리 아파트가 돼야지만 요 금액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이게 될까요? 예, 이게 될까요? 과연? 아무리? 그래서 이건 좀 오바스럽게 좀 책정을 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렇게까지 나오는 경우는 뭐 없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솔직히. 예, 이렇게까지 나오진 않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뭐 어쨌든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부과가 됐기 때문에 이제 어떤 식의 시장 반응이 나올지는 조금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일단은 재건축이 좀 뭐 위축될 것이다라는 얘기도 있고 아니다라는 의견도 있는데 위축은 조금 되겠죠. 근데 이제 아니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뭐냐면 어차피 이거를 뭐 위헌 날 거라고 기대한 사람 별로 없다라는 겁니다. 재건축 조합도 마찬가지고 일말의 희망은 걸었지만 사실은 뭐 결국은 합헌 판정이 나올 거라고 예상했기 때문에 시장의 충격이 그렇게 크지 않을 거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거죠. 일단은 제 문제점이 되는 게 뭐냐면 마지막 사람이 덤탱이 쓴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제도에 대한 이 세금은 누가 납부를 하는 거냐면은 최종 소유자가 납부하는 거예요. 그럼 추진이 설립되고 나서 조합 설립할 때 한 3억 올랐어. 그럼 3억 오른 금액에 팔고 나간 A와 조합 설립하고 사업 시행 인가될 때까지도 3억 올랐어. 그래서 그것을 구입했던 B가 또 C한테 팔죠? 그럼 그 B 3억 차익 남겼던 그런 사람들 그리고 사업 시행 인가 받고 뭐 관리 처분될 때 또 뭐 팔고 이 중간의 사람들은 전혀 납부할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최종적인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관리 처분 나고 이제 실입주하려고 했던 사람이 그걸 잡았어요. 그래서 20억에 잡았는데 23억 됐어. 3억을 이제 수익을 나면서 뭐 집도 이렇게 얻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초기에 그 추진이 설립 때부터 23억 될 때까지 그 기간 동안의 차익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크죠. 그 차익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초과이득 환수제도 그 세금이 부과되는 겁니다. 부과금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실은 얻었던 차익보다 훨씬 더 큰 비용을 감수해야 되게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원래대로 하게 되면은 중간중간에 팔 때 어떤 재건축 초과이득 환수 제도에 대해서 계산한 다음에 그거를 뭐 빼주든지 하면서 거래가 돼야 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지금 막 거래가 되는데 이제 마지막 사람이 그걸 사게 되면은 내가 최초한 다 얻어맞게 생겼는데 이게 사겠습니까? 못 사죠. 그렇기 때문에 재건축 어떤 사업이 어느 정도 진척된 그런 오히려 리스크가 사라진 이러한 재건축들이 오히려 위축을 받게 될 것이고 초기 단계에 있는 것들은 뭐 덜 하겠죠. 아무래도 영향력이 좀 덜 하겠죠. 그래서 초기 단계에 있는 것들 아니면 아예 이제 뭐 90년대 초반생들 그래서 재건축은 아직 진행 안 된 애들 하지만 우리가 쭉 진행하다 보면 결국은 그 오랜 기간 동안에 제초안이 사라지지 않을까라고 기대되는 것들 있잖아요. 완전 초기 단계들 아니면 정비구역가 지정 안 된 것들 그런 것들은 오히려 뭐 오히려까지는 아니지만 영향을 좀 덜 할 것 같고 사업이 상당히 진척된 부분은 아무래도 거래가 안 될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일부러라도 속도를 좀 늦추겠죠. 그죠? 일부러라도 뭐 조합 설립 받고 뭐 사업 시행인가 받고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안 하겠죠. 그래서 물밑에서 작업을 좀 해놓고 일부러 뭐 그 빨리빨리 예전처럼 설립 인가를 받으려고 하진 않을 거예요. 인가를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물밑에서 좀 어느 정도 작업을 해놓고 동의는 다 구해놓고 이 법안이 폐기가 되거나 유예가 되거나 했을 때 후닥후닥후닥 진행하는 이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 그러면은 공식적으로는 재건축에 대한 속도는 굉장히 느려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 그게 이제 시장에 좀 어느 정도 여파를 미치게 되겠죠. 자, 그래서 뭐 반대급부로 뭐 재개발 쪽이라든가 이런 쪽이나 리모델링 사업이 좀 활성화된다거나 재개발이 조금 더 뭐 좀 사람들의 관심을 끈다거나 이런 현상이 생겨날 수 있는 거고, 재건축 단지 같은 거는 진척된 거보다 진척이 좀 덜 된 데가 오히려 사람들의 상대적인 관심을 끌게 될 것이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 시장 전체적으로는 뭐 서울 같은 경우는 재개발 재건축밖에 없는데 사실은 뭐 재건축이 또 진행이 안 되게 되면은 상당히 또 공급 위축이 불가피하게 되면서 기존 아파트가 또 오른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그죠? 분상제에서 우리가 그 위력을 시험했듯이 뭐 풍선 효과가 또 생기게 나게 되는 거겠죠. 근데 이제 강남 같은 것들이나 사실은 뭐 아무리 재개발이 좋다 하더라도 강남에 재개발 없잖아요. 그러니까 강남이라든가 아주 특수 지역을 들어가고 싶은 사람들은 결국은 재건축밖에 들어갈 수가 없는데 어, 좀 추이를 지켜보면서 좀 판단하지 않을까. 예,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재건축 초과이득 환수 제도로 인한 정확한 사례 같은 게 거의 없다 보니까 시뮬레이션 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여기서 나타났던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분명히 적게 나타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영향력은 분명히 미치게 될 것이고, 그런 걸로 인해서 단기적으로 재건축을 위축시키지만 다른 쪽으로 풍선 효과가 생겨날 것이고, 공급 위축은 궁극적으로는 또 상향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자,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내용을 한번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 재건축 초과, 이거는 국토교통부 자료에 가보게 되면은 원문이 떠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되고,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법제처 들어가시게 되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대한 법률이 있습니다. 예, 법률과 시행령과 시행규칙까지 다 있으니까 궁금하신 것들은 이게 24조밖에 없기 때문에 짧아요. 예, 짧은 법이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이승훈 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